원래 수업도 9시 안 잡으려고 했는데 이번 원장님이 이 학원 스케줄에 맞추라고 해가지고 50명이 되면 발언권이 생긴대요. 우리 원장님 기준이 그 인권이라고 하죠. 학원 강사권이 있는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커피를 놔주세요. 뭐 프린트기가 좀 바꿔주세요. 이런 거 있죠. 이런 얘기를 하려면 총 합 50명이 넘어야 이제 발언권이 생깁니다. 그래야 이게 얘가 이 학원은 조금 기여를 하는구나 이렇게 다 놨어. 다 놨으니까 잠깐만. 나 처음 시작할 때도 이것보다 많았는데 코로나가 무섭긴 하네.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잘 봐야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국순전 봅시다. 국순전 여기도 되게 자세하게 되게 많이 박아놨어요. 일부러 되게 많이 박아놨으니까 그게 같이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어차피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보면서 이제 챙기시면 되는데 이 구절구절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지금 잘 듣고 이제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 가전체의 이 가짜가요 가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전이요 일대기적 구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짜 일대기적 구성이라는 뜻이 돼요. 이게 나중에 우리의 무슨 전이라는 뭐 홍길동전, 전우치전이라는 그런 인물군의 그런 일대기적인 소설들이 발전되게 되는 기반이 되는 그 중간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왜 가짜냐라고 하면 실제로 있었던 인물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 이 가전체의 전형성은요 기본적으로 무생물들, 이 사물들을 의인화를 해요. 그래서 돈, 술, 그다음에 바늘 이런 아이들을 이제 의인화를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의 흐름을 갖다 쓰는 겁니다. 이제 문학적으로 이제 소설로 이제 취급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인 의도가 교훈을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의도가. 그래서 교술갈래 쪽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역사서를 조금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국순 같은 경우는 아직 술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술이 이제 멀리 퍼져 있을 때, 그리고 이제 금주령이 내리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때는 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뒤로 돌아갈 때.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사들 있죠. 옛날에 술을 좋아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끌어다가 약간 짜집기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있는 부분에서 조금 짜집기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아직 소설로 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게 이후에 이런 소설, 고전 소설을 만드는 가장 기반이 되었다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함께 잡고 뒤에서 프린트를 보면서 이 가전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보는 작품은 국순전이라는 작품이에요. 뭐를 의인화한 거죠? 그렇죠. 술을 의인화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국선생전이라는 작품에 이제 영향을 준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작품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전체 문학의 효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효시라는 건 뭘까요? 가장 처음이었던 작품입니다. 가장 뛰어난다라기보다는 이 가전체 문학의 시작. 이거 좀 유식한 말로 효시라고 얘기하죠. 글의 이 가전체 문학의 글의 첫 번째 특징이 이제 의인화였고, 이제 두 번째 특징이 이제 구성적인 측면인데요. 얘가 이때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 다음 가전체는 이 정형성을 조금씩 변형시키면서 발전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처음에 이제 뭐가 나와? 이 사람의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계가 먼저 나와요. 가계도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뭐가 나와요? 일생이 나오죠. 뭐 업적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와서 이제 항상 사신이 말하기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평가로 나와요. 3단 구성이라고도 얘기도 하는데 그냥 그렇게 알아만 두시고 이렇게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품마다 이 비율이 조금 다를 뿐이지 조금씩은 언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수행평가가 이쪽 라인이잖아요.
이 세 포인트가 반드시 드러나야 돼. 그래야 조금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구성적인 측면에서.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제 각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야기가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국순의 신분과 각에 대한 이야기예요. 국순, 수를 의인화한 말이고요. 수를 재료로 하는 누룩을 성으로, 순을 이름으로 삼은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는 자후입니다. 별명 같은 거죠. 그 조상은 이렇게 해서 이제 가계도의 시작점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조상은 농서 사람이다. 지역명이죠. 90대 조인 모는 별표. 이 모는요 보리를 의인화한 거예요. 즉 이 술을 만드는 재료가 뭐야? 보리였던 거죠. 그래서 그 기원을 삼아서 이 보리를 이제 시작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90대 조인 모가 후지 이 벼슬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벼슬 이름이 농사를 잘 다스려서 순 임금이 후직이라는 벼슬을 쭉이라는 뭘 사용하고 있어요? 고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벼를 가지고 상을 받았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 벼슬명을 갖다 쓰는 거지. 그래서 후직을 도와, 그러니까 이 벼를 가지고 했었던 이 사람을 도와서 백성들을 먹여 공이 있었다. 그럼 이 사람 긍정적인 인물이에요, 부정적인 인물이에요? 긍정적인 인물이에요. 시경에 내게 밀과 보리를 주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래서 가장 먼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할아버지, 할아버지 라고 표현을 해요. 즉 조상. 모를 이제 가계도에서 시작점을 삼게 되고요. 이 모는요 철저하게 이제 긍정적인 면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평가에서는요 무조건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긍정적인 면모와 부정적인 면모를 이제 같이 보여주는데 얘는 이 모의 자손이라는 점만으로도 이미 긍정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경 같은 거가 사용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경에 이 구절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성경 구절에 뭐 오병이요 이런 식의 이런 구절들을 활용하듯이 그 당시 이제 시경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하게 다뤄졌던 학문서였단 말이에요. 이게 그 중국에 있는 유명한 시들을 모아놓은 집이에요. 시집이에요. 그 시집 중에 한 구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갖다가 그냥 이어 붙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가 처음 수며 살며 벼슬을 하지 않고 말하기를 나는 반드시 밭을 갈아야 먹으리라라고 하면서 밭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얘는 처음에 관직에 대한 욕망이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술이 처음부터 이제 세상에 돌아다니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아직 술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라는 걸 이제 의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시경의 인용이라고는 적어두세요. 인용을 사용하였다 이 정도. 그런데 임금이 그 자손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조서를 내려. 조서는 좀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전 소설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임금님이 명령을 쓴 문서를 내려가지고 안거. 그래서 이제 임금님이 그냥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술에 택시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거를 부를 때 군과 현에 명하여 곳마다 후하게 예물을 보내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공적도 있고요. 공적도 있고 그리고 그 얘를 이제 귀 쓰려고 벼슬길에 쓰려고 했었어. 근데 처음에는 얘가 이제 가지 않은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자연 속에 있었던 거지. 근데 그러다가 신하를 시켜 임금이 이거 볼까요? 처음에 이 모는 가요 안 가요? 처음에 얘는 안 가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모의 자손들이 있어요. 두 번째 맨 꼭대기 이제 할아버지 그리고 그 자손들이 있었는데 얘는 벼슬길에 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얘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꼬시고 싶은 거죠. 얘를 꼬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친하게 지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구분 잘해야 돼요. 쟤랑 얘랑 달라요. 1번과 2번은 다른 아이. 근데 모의 자손으로 퉁쳐요. 그래서 얘도 이름도 모야. 약간 느낌이. 그래서 신하를 시켜 친히 그 집에 나아가 드디어 방아와 절구 사이에 교분이 생겨서 교분을 정하였다. 그래서 이 방아와 절구는
방아로 보리를 찢다라는 거고요. 이게 술을 만드는 첫 번째 단계죠. 이 찧어가지고 이걸 발효를 시키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그런 첫 번째 장면인데 결국은 발효되어 속이 너그럽고 편안한 맛이 생겼다. 이런 빗대어서 이제 표현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강 동진 자기의 지덕을 치질싸 갖추고 드러내지 않는 일을 하게 되니 이게 뭐냐면 이게 해석이 조금 부족해. 이게 뭐냐면 속세에 나아가요. 새 속에 나아가기는 하는데 나를 감추는 거야. 근데 내가 되게 뛰어난 천재거든. 하지만 그 사람 속에서 묻혀서 사는 거죠. 내가 히어로야. 하지만 그 속세의 사람들과 이제 살아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인물이에요. 하지만 그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있었어요. 훈훈하게 찌는 기운이 점점 스며들어서 발효되니 혼자 속이 너그럽고 편안한 맛이 있어서 기뻐 말하기를 나를 이루어주는 자는 벗이라 하더니 과연 그 말이 옳도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인용 구절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이 모해 자손이 이제 누구랑 만나요? 이 왕의 계략이 넘어가는 거예요. 왕이 이제 친구를 보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였었는데 얘네들이 자연 속에서만 있었어요. 근데 뭐야? 자기를 숨기고 이제 어디로 놀러 가게 되는 거예요? 속세로 놀러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어디로 꼬시게? 이제 벼슬길로 꼬시는 그런 밑밥을 깔아놓게 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인물적인 부분으로 이제 비유적인 표현을 하는 거고 그 내면은 뭐야 결국은? 방아를 찧어가지고 맛있게 만드는 과정들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겨봅시다. 그래서 드디어 맑은 덕으로 들리니 임금이 그 집에 정문을 표하였습니다. 임금을 따라 원구에 제사한 공으로 중상 후에 봉해졌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벼슬길에 가게 되는 거고요. 이 벼슬명이 뭐냐면 이 공이 뭐야? 제사를 잘 지냈다는 거예요. 제사를 담당하는 벼슬이 이제 담당하게 되는 건데 결국 여기에 그 내면에 뭐가 있다는 거야? 제사를 지낼 때 뭐를 사용했다? 술을 사용하는 그런 문화들을 반영한 벼슬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천자가 동지를 지내는 곳에 같이 가가지고 제사를 해서요 중산후라는 벼슬을 얻게 되고요. 이제 벼슬길에 올라간 술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벼슬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상을 줘야 된단 말이야. 높봉을 줘야 되죠. 그래서 시급은 1만호이고 시길봉은 5,000원이며 성을 국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벼슬을 째째하게 돈을 안 줘요. 그 사람들 그 당시에는 이제 연금복권 같은 거를 줍니다. 건물 한 채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달이 나오는 뭐야? 건물세, 임대료 네가 다 가져. 약간 이런 느낌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을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들어오는 세금 너 다 가져.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얘가 귀족이 된 거야. 귀족이 됐으니까 이제 뭐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성씨를 부여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름이 뭐다? 이 성이 뭐다? 국이라는 성을 갖게 되는 거죠. 국이라는. 그래서 오대손이 성왕을 도와 사직을 제 책임으로 삼아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강왕이 위에 오르자 점차로 박대를 받아 금고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후세에 나타난 자가 없고 모두 민가에 숨어 살게 되었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뭐예요? 역사를 반영했다는 부분이에요. 처음에 술이 만들어졌을 때는요 술을 되게 활용했어요. 너무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술의 폐해들이 이제 점점 드러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그리고 이제 가난하거나 이제 나라에 흉년이 들잖아요. 그럼 먹을 것도 없는데 술을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주령을 때려버려요. 그래서 금주령. 이 이제 역사적 사실로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해서 이 사람들의 그런 인생사들을 그려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 뭐 네 글자로 흥망성쇠. 그다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 마리의 말이 도망갔는데 두 마리의 말이 대소하고 그 말을 타고 가서 아들이 떨어졌는데 다리가 부서졌어. 근데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아들은 안 끌려가고 이거 사자성어 뭐라고 합니까? 늙은이의 말 해가지고 세옹지 들어봤죠? 이 정도는 이제 상식선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시간의 흐름들도 이제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가전체 문학의 당연히 특징인데 당연히 무슨 구성이야? 당연히 수냉적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죠. 시간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모두 민가의 순역생들이었다. 이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네요. 다시 시간도 지납니다. 위나라 초기에 이르러 별격 순의 아비 주가 이제 정제되기 전의 술 아주 독한 술들이 있어요. 그 술 아빠가 이제 등장합니다. 여태까지는요 할아버지들이었어요. 할아버지들. 그럼 이제 아빠가 등장을 합니다. 독한 술이에요. 좀 탁한 술. 그러니까 이제 술의 역사는요 점점 연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 트렌드도 되게 연한 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예전에는 그 발효 기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진액이었어요. 하나 먹으면 그 다음날 일어나는. 너무 세가지고 수치가 없다는 그 전설의 술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알코올이야. 그래서 딱 먹으면 그 다음날 이제 아스팔트에서 일어나는 그런 술들이 있었고 우리 아버지 세대 때만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그렇게 무식하게 먹지 않잖아요. 몸에도 안 좋고. 그래서 점점 연해지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되게 진했던 이제 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가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얘의 이름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국주가 되는 거예요. 풀네임. 국은 잘해요. 여기까지는 모의 계열들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주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서는 뭐가 나올 거예요? 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느 시대 때 뭐를 했냐 이 느낌을 좀 잘 구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막상 나오면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주가 등장을 하게 돼요. 이제 앞에는 탁주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소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순의 아비 주가 세상의 이름이 알려져서 상설왕의 서막과 친하여 더불어 서로 친하여 그를 조정에 끌어들여 말할 때마다 주가 입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첫 번째 비판을 하는 거야. 그 귀족들이 맨날 뭐 먹는 거야? 술만 먹어가지고 이런 정사를 보지 않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빗대어서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서막 있죠? 성서랑 서막. 얘는 이제 실존 인물이에요. 그냥 얘는 좀 잘 보셔. 역사에 술 먹고 깽판 부린 게 이제 역사에 실려 있는 사람이에요. 되게 좋은 사람인데 술 먹고 깽판을 쳤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술을 되게 좋아했던 애주가를 그냥 갖다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로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감, 부정, 이런 것들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역사성 부정. 그래서 이제 가정체의 특징이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뭐를 반영했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볼까요? 그래서 마침 어떤 사람이 임금님에게 말하기를 막이 주와 함께 사사로이 사귀어 점점 난리의 계단을 양성합니다. 함으로 임금님께서 노하여 막을 불러 힐문하였습니다. 막이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기를 신이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이 주를 쫓는 것은 그가 성인의 덕이 있기에 수시로 그 덕을 마쳤습니다 라고 하니 임금님께서 그를 책망하였죠. 그 후에 진이 이어 일어나매 세상이 어려워주는 줄을 알고 다시 벼슬할 뜻이 없어 유일학 완정의 무리들과 함께 중림에 놀리면서 그 일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중림 칠연이라고 해서 이 사람은 긍정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산속에 들어가가지고요 나라의 그런 혼란스러운 축세에 나아가지 않고요 산에 들어가서 은거했던 사람들을 상징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풍류적인 이미지로서의 여기서는 술인 거예요. 앞에서의 그 벼슬아치가 먹는 술은 나쁜 거고 이 풍류적인 이미지에서의 술은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넘겨볼게요. 그 다음 그러면서 이제 국순의 성품과 행적이라고 해서 슬슬 이제 순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제 얘가
끝났어. 얘가 숨어 살았어. 아직 얘는 뭐야? 아직 야인이에요. 아직 이제 일반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주인공이 우리 순이, 국순이라고 하죠. 국순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순은 기국과 도량이, 그죠? 기국과 도량과 재간이 크고 깊었다. 긍정적이죠. 출렁대고 넘실거림이 만경창파와 같이 맑혀도 맑지 않고 뒤흔들어도 흐리지 않으며 잠옷 기운을 사람들에게 더해 주었다. 지금 처음에 등장했을 때 이 얘의 묘사는 어때요? 아주 긍정적이고, 처음에 술을 딱 먹었을 때 좋은 것만 있거든. 우리 술 먹고 뭐 할 수 있어요? 사람 고백도 할 수 있고, 술 먹고 뭘 힘든 일도 할 수 있었고요. 술 먹고 뭐예요? 노동을 쉽게 해줘요. 우리의 세참 문화가 발달하는 것도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몸의 그런 고됨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의 커피와 같은 역할을 했던 애, 예, 각성제 역할을 했던 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좋았던 거지. 그리고 이제 술잔에 이렇게 술이 담기니까 이렇게 찰랑찰랑거리면서 이제 색깔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묘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공방전에서도 어떤 표현이 있냐면 얘가 겉은 동그랗고 속은 네모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겉과 속이 다른 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대상들의 외면을 이 사람의 속성으로서 외양묘사로서 사용하는 케이스들이 이 가정체에서 되게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다음 일찍이 서법사에게 나아가 온종일 담론을 할 때 일좌가 모두 절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요즘으로 따지면 완전 쌉 인싸였다. 얘가 같이 노는데 이런 서로 얘기를 하는데 나가는데 서로 이제 까르르 하면서 웃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비유하는 거야? 술 먹으니까 자리가 어떻게 돼? 되게 서로 못 알아보면서 되게 신나잖아. 갑자기 야, 형, 동생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고, 드디어 유명하게 되었으며 호를 국처사라 하였습니다. 조용히 은거하며 산 성비. 공경, 대부, 신선, 방사. 단어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어떤 건지는 확인해 보시고, 들로부터 머슴, 목동, 오랑캐, 외국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향기로운 이름을 맛보는 자는 모두 그를 흠모하며 성대한 모험이 있을 때마다 술이 없으면 모두 근심하며 말하기를 국처사가 없으면 즐겁지를 않다 하였다. 그 당시 세상의 애준됨이 이와 같았다. 자, 여기까지는 뭐예요? 긍정적인 문구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술을 즐겨 찾았다. 왜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했다는 거지. 그리고 아직 것은 없어요. 여기까지 괜찮겠죠? 넘겨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게 국수가 전개 진출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전개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태위 좀 길게 잠깐 또 킬게요. 22도로 해서 펴보자. 태위 산도가 감식이 있었는데 어느 날 국처사를 보고 말하길, 우리 중림치는 아까 우리 아빠지랑 같이 즐겼던 그 사람들 친구들 있죠. 그분들이 이 아들 보고 얘기를 하기를 어떤 늙은 할미가 이런 갸륵한 아이를 낳았는고 그러나 천하백성을 그리칠 자는 이놈일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게 별표 정말 많이 나오는 구절이죠. 이 부분은요, 이 술에 양면성에 대한 이야기, 앞부분 이렇게 예쁜 아이를 낳는 거는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니까 되게 긍정적인 측면이거든. 근데 뭐야? 뒤에 이게 너무 좋으니까 세상 사람들을 나쁘게 해야 할 놈이 바로 이놈이다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측면을 보여줌과 동시에 뭐라 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불러?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측, 암시 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쁘게만 말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긍정과 부정이 같이 등장하는 거니까. 그래서 관청에서 순을 불러서 청주 종사로 삼았으나
마땅한 벼슬 자리가 아니므로 평원 도구를 시켰다 라고 했는데 이게 청주종사가 좋은 술이고요. 평원 도구가 나쁜 술인데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얘를 뭐로 썼어야 되는데 능력치에 맞게 좋은 자리를 줬었어야 되는데 그냥 나쁜 자리에 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마음이 상해 안 상해? 상해버린다는 말이야. 그래서 얼마 뒤에 그가 탄식하기를 나는 큰 뜻을 안고 여기로 왔는데 자꾸 이제 이상한 잡일만 시킨다는 거죠. 내 손에 안 찬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쌀 단말 때문에 허리를 굽혀 항이 소아에게 절한단 말이냐. 차라리 마을의 술자리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노는 게 낫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는 일이 좋아 나빠? 나쁘다는 거지. 차라리 안 하겠어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때 관상을 잘 보는 자가 있었는데 그에게 말하기를 그대 얼굴이 자줏빛을 띠어 뒤에 반드시 귀하게 되어 높은 벼슬을 누리게 될 것이니 마땅히 좋은 자리를 기다려서 벼슬에 나아가라 라고 하면서 예측을 또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윽고 진후조 때 그는 일반 백성의 아들로서 주객 원해랑이 되었습니다. 임금은 그 기국을 보고 남달리 여겨 장차 크게 쓸 뜻이 있어 금구 새로 된 항아리로 덮어 뽑아서 이게 그 재상 이게 뭐냐면 재상을 의미할 때 이런 거예요. 예, 술을 하나 한단 말이에요. 우리 너 수고를 많이 할 테니까 여기 있는 술로 위로를 해라. 그리고 이 술이 더 맛있게 익어감에 따라서 너도 이제 성품이 있거라. 이런 식의 좀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얘를 재상으로 보는 그러니까 제일 높은 수준의 벼슬로 봉했다라는 걸 비유적으로 이제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당장에 벼슬을 올려서 광목대부 예빈경으로 삼고 벼슬을 올려 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듣보잡의 이야기를 하다가 듣보잡의 벼슬을 하다가 이제 재상의 자리까지 이제 우리 순이가 올라왔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이거 결국은 다 뭐예요? 벼슬의 행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계 진출. 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부터. 그리고 군신의 회의에는 반드시 술을 시켜 술을 따르게 했는데 이 왕이 뭐예요? 회의 시간도 뭘 먹는 거예요? 술을 먹는 거지. 그리고 이제 모든 신하보다 누가 제일 가까운 거예요? 술이 제일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재상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진태와 수작이 조용히 뜻이 맞는지라 위에서 깊이 받아들고 이르기를 경이야말로 이른바 곧고 맑은 사람이어서 내 마음을 열어주고 편안하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뭐예요? 긍정적인 면모. 여기까지. 좋아요. 왕의 마음을 편하게 여기까지 참 좋죠. 근심 걱정을 우리가 풀고 스트레스를 푸는 개념으로서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되니까. 근데 이게 항상 과하면 중독이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넘겨봅시다. 자, 조심하세요. 여기 방금은 양면성 중 긍정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럼 이제 부정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순이 권력을 잡고서 어진이와 사귀고 손님을 접대하며 늙은이를 공양하고 귀신이나 종묘에 제사 지내는 것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임금이 밤에 잔치를 베풀 때에도 오직 궁인과 더불어 모실 수 있고 비록 근신이라고 하더라도 가까운 신하라고 하더라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부터 임금이 취하여 주정을 부리면서 정치를 돌보지 않았고 순은 제 입에 자갈을 물려 말하지 못하니 예법을 아는 사람은 원수같이 미워했으나 임금이 매일 보호하였다. 자, 순동을 한번 쳐보고요. 얘 묘사를 뭐라고 불러요? 첫 번째 폐해가 뭐야? 임금이 정사를 돌보지 않고요. 그냥 뭐를 마시는 거야? 술을 마시는 거야. 일단 이게 첫 번째 폐해. 그리고 임금을 이렇게 정사를 돌보지 않고 술을 먹게 하는 것들은 뭐야? 항상 간신배들의 역할이에요. 아, 임금님 제가 알아서 다 할게요. 아, 임금님 태평성대. 임금님께서 너무 좋으셔서 우리 만백성이 평온해요. 할 게 아무것도 없으시니까 술 드시고 여자랑 노세요. 맛있는 음식 드세요.
분명히 일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해줘야 안 전해줘요? 전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재갈을 물린 듯 물려 말하지 않아. 신하, 즉 간신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첫 번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교훈적이고 풍자적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이런 부분에서 포인트를 좀 뽑아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비유적인 표현인 거고, 그리고 은유적인 다 표현이에요. 그래서 밑줄을 치면요, 이 수는요, 은유와 이 의인이 같이 가는 되게 독특한 비유가 되는 거죠. 항상 이제 같이 있는. 또 수는 또 돈을 벌어들여 재산 모으기를 좋아하니 실온이 그들을 더럽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우리 제일 돈을 잘 벌 수 있는 게 이제 물장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술을 파는 술집 이쪽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음 곡순의 죽음. 근데 여기 중간에 빠졌어. 왜 없지? 우리 미안해, 프린트로 좀 볼게요. 중간에 조금 빠졌어요. 살짝 빠졌어. 여기 보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페이지 볼까요? 두 번째 페이지. 한 줄이 없어졌어. 그 두 번째 페이지의 중간 부분에 디귿 아래 있죠? 디귿 아래 쪽에 임금께서 매우 그를 보호하였다. 이쪽 있죠? 중간쯤에 그 술 인간 신하 임금 칸 옆에 있죠? 그 옆에 볼게요. 수는 또 돈을 거둬들여 재산 모으기를 좋아하니 시론이 그를 더럽다 하였다. 임금께서 묻기를 병은 무슨 버릇이 있느냐 하고 대답하기를 옛날에 부에는 좌전의 벽이 있고 왕제는 말의 벽이 있으며 신하는 돈의 벽이 있습니다 하고 임금께서 크게 웃고 권고가 더욱 깊어졌다. 얘가 지금 되게 웃긴 놈이에요. 그 각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이 각각 이제 덕후였던 거야. 말덕후, 그다음에 뭐 돈덕후 막 이랬었는데 나는 지금 뭐에 그런 게 있다? 돈에, 재물에 이게 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오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되게 오만한 말이잖아요. 되게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뭐를 해주는 거야? 옹호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 술에 아주 부정적. 면을 이제 보여주는 장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이 빠졌네요. 자, 그리고 이제 죽음으로 다시 가보도록 하죠. 수는 입에 냄새가 있으므로 임금이 미워하여. 이게 이제 두 가지 표현인데 술이 너무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상해가지고 이제 이미 심하게 냄새가 심하게 나죠.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술 먹고 그냥 서면 어때? 우리 커담이라고 하잖아. 커피 먹고 담배 마시면 입에서 이상한 냄새 나죠. 그런 느낌으로서 술 먹고 그냥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이 입에서 되게 심한 동네가 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기도 합니다. 병은 나이가 많고 기운이 다하여 나이의 씀을 견디지 못하는가?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게 두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별표 쳐보시죠. 물러날 시기를 알지 못하고 나이가 늙고 기운이 없어질 때까지 분수에 넘치게 벼슬을 붙잡고 있다가 쫓겨나게 되는. 이게 이게 세 번째. 뭐야? 너무 오랫동안 벼슬에 있는 신하들을 이제 또 비판하고 풍자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덕목이었거든요, 사실. 후진에게 자기의 자리를 넘겨줄 때, 떠나야 될 때를 아는 것도,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이제 그 당시 덕목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것들 하지 못했다는 거지. 그래서 순이 드디어 사죄하기를 신이 받은 벼슬을 사양하지 않으면 망할까 두려우니 사제로 돌아가도록 허락하신다면
분수를 충분히 내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그런 부정적인 인물의 몰락을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임금이 좌우에게 명하여 도축하여 나왔다. 집에 돌아와 갑자기 병이 다해 하루 저녁에 죽었다. 이걸 이제 일대기석 구성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죽음까지 보여줌으로써 이제 전의 구성을 완성하게 됩니다. 다음 보죠. 마지막 평가가 맞네요. 자, 사신이 말하기를이라고 하면서 마지막 부분, 평가 부분이 나오는데 이 사신이 바로 뭐겠습니까? 이 사신이 이 작가의 대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하고 싶은 말을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국시의 조상이 백성에게 공이 있었고, 우리 국시의 조상이 백성에게 공이 있었고, 이거 누구예요, 누구? 누구요? 네. 그리고 뭐? 아주 긍정적인 인물이었어요. 국시의 조상이 백성에게 공이 있었고, 청백, 얘 지금 벌써 했어 안 했어? 안 했단 말이야. 청백을 자손에게 끼쳐 찬이 주나라에 있는 것 같이 향기로운 덕이 하나님께 이르렀으니 가히 제 할아버지의 풍이 있다라고 하겠다. 이제 여기까지 뭐예요? 이 모의 영향이 누구한테도 왔다라는 거예요. 이 국시의 자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긍정적인 측면인 겁니다. 긍정적 평가. 항상 그런 문제가 만들어져요. 그냥 부정적으로만 본다. 이런 식의 문제는 이제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거만 좀 조심하시고. 근데 순이 들병의 지혜로 아주 작은 지혜로 독창에서 일어나서 깨진 항아리에서 일어나서 가난한 집에서 일어나서 일찍 금구에 뽑힌 거. 어디로 뽑힌 거야? 재상으로 뽑힌 것을. 재상으로 뽑힘을 만나 술단지와 도마에 서서 담론하면서도 가를 들이고 불을 마다하지 않고 왕실에 미란하여 엎어져도 붙들지 못하고 마침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거원의 말이 좋기 믿을 만한 것도 있도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야? 가난한 집에서 뭐가 돼서 재상이 됐는데 얘가 이 재상이 돼가지고 하는 짓거리가 다 어땠어요? 다 부정적이었단 말이야. 다 누구의 면모를 보였어? 간신의 면모를 보였다는 거죠. 되게 부정적 평가를 같이 내리고 있는 거고, 이제 뭐가 더 조금 더 셌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 평가가 훨씬 더 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거원의 말이 좋기 믿을 것이었다라고 하죠. 이 거원이 누굴까요? 이 거원이 죽는 칠연의 한 명이에요. 얘가 했죠. 뭐라고? 얘가 직접 이용했잖아. 뭐야? 얘는 뭐니? 예쁜 아이야. 하지만 나중에 뭐 할 것이다? 백성들한테 해악을 미칠 것이다. 라고 예언했었죠. 그래서 얘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이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를 들이고 불을 마다하지 않고를 좀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맥락적으로 한번 해석해볼래요? 이거 뭐예요? 욕심이 많다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이게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한다와 똑같아요.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한다. 불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건 나쁜 거를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거 나쁜 거 이 새끼가 뭐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왕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요. 그리고 재산을 탐했죠. 그리고 그걸 몰락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고 그렇게 죽음을 치르게 되었다.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의 이제 주제의식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이쯤 됐을 때.
평가로서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구성. 처음에 가계. 그 다음에 일생. 그 다음에 평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옛날 글이기 때문에 순행적 구성. 그리고 평면적 구성이랑도 똑같은 말이에요. 입체적 구성까지 반대되는 말이고요. 여기까지도 있고요. 이거를 이제 도입, 전개, 평가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해요. 비평. 근데 이거는 그냥 말만 조금 다른 것 뿐이지 선생님이 뭐를 채택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다를 거고요. 요번에 한 놈 틀린 놈이 있었어 이거. 이거 그냥 틀린 놈이 있었어요. 아니 이걸 왜 틀린 거야? 이거 우리 어디서 나왔었어? 여러분 중간고사들 나왔었잖아. 소재에서 나왔었죠. 거기는 죽었다가 태어났다가 죽는 과정을 그린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걸 일대기적 구성이라고 하지 않았었죠. 근데 얘는 맞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얘의 속성들이 뭐냐면 이 주제를 한번 해볼까요? 얘가 주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될 텐데. 일단 첫 번째 간사한 더스라치 에 대한 풍자.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음주론이나 왕도 있었죠. 인간의 타락과 패망. 그리고 돈을 밝히고 우리 그 주인공인 국순 역시도 술이기는 하지만 얘도 역시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술을 좋아하고 즐겨서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주제의식을 뽑아낼 수 있으면 좋고요. 그다음에 좀 단어들이 조금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얘는 비판적이죠. 그리고 돌려가고 있으니까 이제 풍자적이고요. 또 속성들이 또 뭐가 나올 수가 있냐면요. 이제 교훈적. 이거 풍자와 교훈을 직접 얘기해줘요? 돌려서 얘기를 해줘요? 돌려서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적 표현이라고 얘기해요? 우의적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기반으로 만드는 게 이제 아까 나왔었던 의법과 은유법이죠. 그 다음에 이거를 좀 유식한 말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조금 어려워해. 세상을 가르친다. 이걸 무슨 뜻으로 하고? 세상을 가르친다. 계몽. 근데 그거 너무 과해. 그거는 약간 근대적인 가치관이에요. 계몽주의는 좀 근대로 넘어가요. 맞는 말인데 이때 조금 달라. 어떤 단어냐면 경세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좀 낯설죠. 세상을 가르친다라는 뜻입니다. 익혀두세요. 그리고 잘 쓰이지는 않는데 개세적이라는 얘기도 씁니다. 이쪽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경세적이요. 그다음 뭐 경계한다도 괜찮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 저기 좀 안 어울리긴 하는데 경계도 괜찮긴 해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용도 꼭 생각을 하시고요. 이용도.
몇 시니? 12시요. 아니야 근데 오늘 안 하면 또 시간이 애매해지는데 그것만 좀 볼까요? 그 뒤쪽에 우리 프린트 오늘 따로 드린 프린트에 뒤쪽 보시면 이제 줄거리 잡혀 있고 이제 이해와 감상 잡혀 있어요. 그거 말고 이거 넘기는 거 쓴 거 여러분 필기한 거에 뒤쪽에 보시면 줄거리도 잡혀 있고 이해와 감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점 정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전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들도 조금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가전에 대해서와 가전의 문학사적 위치를 조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달래의 특징에 나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 반응하기가 좀 편해질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뭐 양면성도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주관적 쓸 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양면성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랬는데 이랬다. 그럼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남의 기운을 못 도와준다. 그리고 높은 벼슬아치부터 아래까지 흠모했다라는 거예요. 성품이 좋았다. 그리고 처음에 이 잔에 담겨서 이제 찰랑찰랑하는 모습 있잖아요. 맑고 깨끗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성품이 맑고 좋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다 긍정적인 편모들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말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이제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프린트 보시면 우리 왼쪽으로 넘기는 프린트 보시면 나머지들 읽어보시면 되고요. 얘기 안 한 건 없으니까 쭉 보시면 되는데 두 번째 페이지에 술, 인간, 신화, 임금만 좀 체크해 볼까요? 두 번째 페이지 이제 사이드 날개 부분에 술은 인간, 신하는 임금이죠. 세 번째 쪽 왼쪽 날개. 술, 인간과 신하, 임금에 대한 이런 대칭이 있죠. 이 대칭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요. 간신 새끼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되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이것도 다 했어. 이거 다 했고. 이제 국순서 넘겨보시고 쭉쭉 더 넘겨보실게요. 쭉쭉 넘기다 보시면 읽어보시고 국순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뒤에다 뭐까지 같이 연결해드렸어요? 국순생전까지도 연결을 해드렸었죠. 이거를 뭐 다 보는 거는 좀 오반데 그 부분은 좀 볼만한 필요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국순생전은요. 그냥 벌써 수식어가 뭐예요? 우리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얘도 마냥 긍정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얘는 뭐의 측면에 강해요? 긍정적 측면을 되게 많이 부각시켜요. 이 작품 자체. 그래서 만약에 이 작품이 나오는데 이쪽 측면에서 이제 비교 분석하는 식으로 이제 등장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쭉 넘겨보시면 어디 있냐면 끝날 때쯤에 있어요. 끝날 때쯤에 63페이지 그 다음 장. 63페이지 그 다음 장. 그리고 이쪽 그거 다 넘기시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문제의 첫 번째 페이지 볼까요? 두 번째 문제 파트의 첫 번째 페이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네, 거기 왔습니다. 거기에 국순생전과 국순전의 비교표가 있어요. 그 부분만 조금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국순생전과 국순전 모두 다 이제 가전책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술을 의인화했죠. 그리고 관련 인물이나 지명 이런 것들이 이제 술과 관련된 인물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통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차이점을 좀 보시면 되겠는데 사건의 구조는 뭐 해석을 보시면 되겠는데 인물형은 이제 이쪽이 별표가 되겠죠. 국순전은 부정, 국선생전은 긍정 이런 식의 얘기를 좀 잡아주시면 되고요. 주제를 좀 보시면 돼요. 순의 일생을 통해서 간신과 방탕한 군주를 풍조하고 비판했다. 근데 국선생정은 성을 위국 충절의 모범적인 신화로 형상화함으로써 사회적 교훈을 강조한다. 주인공이 술인데 얘는 만고불변의 충신 그 자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이제 보여준다는 점이겠죠.
다음 주에 여유가 있으면은 줄거리랑 뭐 특징들을 좀 잡아드리긴 할 텐데 딱 이 정도만 좀 보시면 괜찮습니다. 문제를 푸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혹시나 중간중간에 연계 문제로 나왔을 때 해석이 안 된다면 앞에 있는 글들을 보시면서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래요. 첨삭 때 조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과제는 이거 뒤에 있는 두 가지 이제 다 풀어서 첨삭 때 풀어오시는 걸로 하시고요. 여러분들 수행평가 해가지고요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읽어보고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팁을 드리자면 이거예요. 야 근데 진짜 너희 그것까지 반영하는 거야? 그 뭐야 그 진로까지? 그래서 뭐 진로 얘기가 없다는 얘기도 있어서 이게 포인트겠죠? 이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 의인법의 대상이 참신하면 참신할수록 선생님 좋아하실 겁니다. 소재가 좀 괜찮아야 돼요. 뭐 스마트폰이 가장 대표적인 예시들이 되겠죠. 스마트폰도 괜찮고 자동차도 괜찮고 요즘 뭐 유튜브 이런 것들도 되게 괜찮지. 이게 유튜브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그 유튜브만 보더라도 이제 시대의 변천사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뭐로 보러 발전해? 이거 라디오부터 해가지고 TV 한 다음에 이제 뭐로 넘어가면 돼? 컴퓨터 한 다음에 유튜브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역사적인 흐름과 가계도까지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조금 그 대상의 그런 기원들을 조금 이쪽에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주제의식에서 뭘 담아야 돼? 반드시 뭘 담아줘야 돼? 교훈을 담아줘요. 교훈을 담아주면서 평가할 때 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크게 점수가 깎이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선생님의 취향 부분이니까 형태만 잘 살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우리 통각 시간만 좀 정하고 가시면 되겠네요.